네, 화요일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견조한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40선을 터치하고 코스닥 시장은 바로 900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 껌을 붙여놓은 것 마냥 계속해서 898선, 899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은 여전히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순환이 돌면서 개별 종목 장세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후장의 흐름, 오늘은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시장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오늘은 시장이 쉬나 싶었는데 그래도 견조하게 0.5%대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계속 898선, 899선에 정말 껌을 붙여놓은 것처럼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껌 안 뗍니까? 글쎄요. 이 분위기라면 곧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시장엔 사실 많지 않으시죠.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가 좀 관건의 숙제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네. 역시 지수는 계속 가고 종목은 순환이 돌고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에 집중하는 이 종목 장세 속에서 오늘 특징적이었던 이슈에서 그러면 이것이 더 갈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 게임즈 흥행의 기대가 커지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24 상한가를 찍고 한국금융지주도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외거래 플랫폼에서 카카오뱅크가 시총 45조까지 찍었다라는 뉴스가 주가를 움직이게 했는데 아니 상장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나요? 실제로 매수로 대응하기는 이제 어려운 영역으로 넘어갔고 그들만의 리그로 보내야겠죠. 실제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제가 꾸준히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다른 걸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하던 일들이 이제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아마 카카오뱅크 상장을 통해서 터지게 될 것일 텐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일정이 안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급하게 이제 대응하시고 지금은 보내시고 언젠가 가격 조정이 오고 나중에 추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때 또 다른 이제 또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그 당시에 올 수 있으니 지금은 시장의 쏠림이 이렇게 대여의 상장들이 계속 시장에서 자극을 주는 시장 분위기에서 이렇게 좀 미리 많이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도로만 저는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 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워낙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이런 이슈에 또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도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유자만 좀 유효하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사실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는 그 모든 공통점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넷마블이에요.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이제 IPO에 되어인 빅히트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도 사실 예스24보다 더 많거든요. 3% 정도인데. 그렇죠. 그런데 넷마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울까요? 지금 자리는? 글쎄요. 일단 빅히트라는 대여에 조금 더 먼저 여기 상장 일정에 먼저 넷마블은 대응하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예스24 같은 넷마블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보유 차이가 있지만 시총 차이는 그렇죠. 100배 차이 나기 때문에 예스24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 차익을 기대한다면 솔직히 지금 시총 자체는 좀 비싸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차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기 아직 일정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단기 수급놀이의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자라고 좀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넷마블의 시총 차이도 크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동안 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제한적이다.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글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오늘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특히나 레고캠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이유가 있는 바이오주 과연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고캠바이오가 ADC 플랫폼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먼저 이제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일단은 길리어드가 이제 이쪽 ADC 항체 약물 복합체라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함께 공동 기술 개발하겠다면서 머크도 연이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근데 그 규모가 이제 하나로 5조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반영이 되면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레고캠바이오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20% 가까이 되는 17%의 강한 상승을 뿜어냈다. 자, 이제 이제 그건 알겠어. 시장에 다들 아시겠죠.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솔직히 지금 이제 삼봉을 만들어낸 자리라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조금 이 종목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싶은 것이 시장에서 이것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레고캠바이오에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열어놓고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기차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한 번 올라가고 나서는 오늘 100대 찍어낸 거를 내일은 10,000대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약주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격에 대한 목표 주가 산정에 대해서 상방으로 상당히 오픈돼서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좀 레고캠 바이오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물론 이 고점에 대한 지금 세 번째 만들어낸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이런 자리에 이런 캔들 뜨면 좀 매수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뉴스는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이 다음 뉴스에 어떤 종목이 있어 막 종목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네.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안에서 상방을 한번 뚫은 이슈라 이것만 돌파낸다고 한다면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재료이지 않나. 이 재료를 받아들이는 저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동반 순매수도 그러면 의미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요즘은 개인주도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에는 대형주가 아닌 다음에는 좀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도의 보탬 정도 설명은 가능하겠네요. 네, ADC 이 플랫폼 기술이 저는 항체 약물 복합체가 뭔가 했었더니 이제 향체에 약물을 붙여서 이 복합체가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신기술에 대해서 길리어드가 주목을 하면서 이뮤노메딕스를 인수를 하고 지금 머크 쪽에서도 이런 네. 쪽에 투자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바이오가 그렇다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네, 하면서 오늘 그렇죠.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충분히 이런 유동성의 힘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매매 관점으로는 오늘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좀 팁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분봉 대응이라는 것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의 영역일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일단은 오늘 지금 계속 두드려 맞고 녹화하는 것이 67,000원인데 67,000원 깨지면은 일부 그다음에 마지막은 64,000원까지 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분봉 대응이 가능하시면은 매수도 해볼 네.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 분위기이지 않나? 저는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슈 네. 바로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19일부터 이제 사흘간 시작이 되는데요. 매드팩토가 오늘 그 초록 공개 이슈가 있어서 부해가 걸리면서 급등을 했다가 또 쭉 빠지고 유한양행도 관련주로 보기도 하고 또 ADC 기술에 대한 그 관련주로도 유한양행 엮이면서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이 이유 있는 바이오 안에서 에스모 이 일정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테마가 순환매가 워낙 빨리 오고 바이오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테마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뉴딜과 관련돼서는 한번 쭉 한 2주 정도는 쭉 짜 먹은 듯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수차도 급하게 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좋은 뉴스만 나오고 충분히 트레이딩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좀 이유를 갖다 붙이고 싶은 시장 분위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유한양행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 두 가지 이슈에 다 접목이 돼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조금 빠른 템포가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내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나는 가는 종목이야라는 것을 어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있죠. NKMX라든가 매드팩트, 오스코테, 이수에치스, 그다음에 HLB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에스모와 관련된 종목들일 텐데 요번 주 안에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 않나? 요번 주까지는 네. 요번 주말에 이제 있으니 이제 주말로 갈수록 어떤 발표를 하면 뭐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뉴스들 기대감 속에서 이번 주 한 주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제약주가 이게 좀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야 이게 좀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두드러 보이는데 요 종목들만 움직이는 것이 조금 아쉽다. 좀 이렇게 네. 그렇게 매드팩토가 지금 고점이 매드팩토가 6.7%까지 올랐다 지금 상승폭을 다 줄여냈는데 네. 굉장히 기대감이 여기에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오늘 이렇게 상승폭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번 한 주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저는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오늘 종가가 음봉으로 끝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을 뿜은 거냐, 마지막 분량을 터는데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은 안 끝난 것 같은데 네. 말하기가 어렵네요. 매드팩토는 그리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길게 보고 지금 네. 이 모멘텀을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에스모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 사실 그 전부터 반영을 하면서 올라왔다가 오늘은 일단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상승폭을 줄였다라는 네. 이 자리에서의 대응 전략을 사실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매드팩토 8월 25일 날 방송에서 내가 나와서 그날 바이오주들이 여러 가지가 올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차라리 지금 출발해 보이는 매드팩토는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확신은 못 드리지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지금 일단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네.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그 일정까지 그리고 무언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네. 에스모까지 일정을 확인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어쨌든 이번 한 주 그 에스모의 시작을 앞두고서는 네. 충분히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삼천당 제약은 개별 모멘텀으로 강해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삼천당제약이 예전에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만제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저만제 시장이 무지하게 확산된다, 성장한다 이런 이슈였다가 지금 이제 이 삼천당제약 회사가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스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사하는 것을 경구용 약으로 바꾸는 뭐 이런 기술과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까지 접목이 되면서 개별주로 이제 자기의 칼라를 바꾸는 탈바꿈하는 종목 중에 삼천당제약은 사실 저만제 시장은 굉장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슈였거든요. 여기에 또 다른 성장 날개 위를 상단을 열 수 있는 이슈가 이제 첨가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저는 삼천당제약은 다른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ADC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레고캠바이오냐,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이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삼천당제약이냐 했는데 삼천당제약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좀 유하겠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이제 가격대에서 이 정도면은 삼천당제약은 글쎄 접근해볼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좀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라는 것이 저는 지금 시장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말에 일단은 내가 이 주식을 사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으면 일단은 지금 30%라도 담으셔야 되지 않나? 네, 삼천당제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성장 날개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타이밍에 이제 자기의 색깔을 보였던 출발인 날이잖아요. 매드팩터도 제가 8%일 때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삼천당제약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부 태워놓고 고민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유에 있는 바이오 안에서는 삼천당제약을 최선호주로 일단 오늘 발을 담그고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또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부장 쪽 볼까요? 사실 저는 장 초반에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SNS테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스가 총리 시대가 열립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오늘 국산화 관련주들이 정말 이 뉴스에 움직인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나미,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IT 섹터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 건 틀림이 없는데 그리고 일본과 스가 총리가 앞으로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 다음에야 뭐 모나미도 가고 신성통상도 가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소재와 장비 쪽에서 국산화하는 트렌드는 바꿀 수가 없는 트렌드로 만들어졌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이런 뉴스가 플러스 알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마가 한번 쉬었을 때 다음 차례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매매 플레이다. 제가 지난주에 수소차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는데 저 100% 얻어 걸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신안이냐 이러시는 동생들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그 박자를 맞췄느냐. 아닙니다. 저 니콜라 때문에 샀는데 니콜라 때문에 올린 게 아니었잖아요. 니콜라 발표됐던 날 주가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투자한다는 일 때문에 저는 100% 얻어 걸린 거지. 그런데 제가 그걸 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테마로서 지금 성장 산업으로서 순환매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네. 그 안에서 수소차가 상당 기간 쉬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수 있을 때다라는 것이 이제 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근데 결국 순환전에서 쉬었던 쪽을 주목했던 게 그렇습니다. 주요했던 거네요. 그것이 이제 한번 맞은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여기는 매력도가 아. 아주 높게. 저 수소차 오늘 오전에 이제 다 지난주에 샀던 물량만큼은 전량 다 매도해가지고 단기간에 너무 큰 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했고요. 이쪽 소부장 국산화 소재 관련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오. 이제는 그러면 그거 판 만큼은 이거 드려요. 제가 네. 5G 비중이 되게 컸었거든요. 이거 반 털고 소차 다 들어왔다가 네. 그 부분을 소부장에 살 수 있겠다라는 오. 전략을 근데 제시해드릴 수 다음 있겠네요. 흐름에 이제 소부장을 주목을 네. 하셨는데 이 스가 총리에 대한 그런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네, 조금 더 그 플러스 알파로 될수 있는 재료의 거죠. 네. 순환에 대한 흐름과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네.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소재 쪽에서 사실 솔브레인이 오늘 가장 많이 네. 움직이고 동진 세미캠, SNS 때 그리고 그 외에 사실 국산화 관련주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이거든요. 제가 국산화 관련주 중에서 제 추천주 중에 하나가 지난주 추천주였는데 APS 홀딩스가 FMM 파이메탈 네. 마스크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국산화에 대한 이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설비 투자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도가 상당히 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리고 이제 경쟁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온다. 그런데 사실 주가 오른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 APS 홀딩스도 틀림없이 요 소재 국산화 쪽에 대해서 매력도를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서 관심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IT에서 뉴스 있었잖아요. 화해가 오늘부터 네. 이제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해서 네. 미국의 반도체 제품을 살 수 없게 되면서 반사액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 사실 종목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좀 테마로 움직이면서 제주 반도체 피델릭스와 네. 같은 종목이 상하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찐 수혜주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사실 이제 화웨이가 이제 중단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테마들이 좀 가고 싶고 내 종목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붙여보기 위한 좀 이런 그래서 예전에 5G랑 전기차가 갈 때는 주도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주가 없이 소형주 단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딱 이런 걸로 주도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오히려 좀 시스템 반도체로 좀 확산시켜서 큰 그림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화해에 대한 이슈로 지금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를 찍기는 했지만 아직 네. 전체적인 확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는 않고 네. 이거 IT주를 갈 때 그 이유 하나를 지금 얹은 셈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스마트폰 쪽에서는 좀 반색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저는 이제 중저가폰 최근에 카메라 렌즈 모듈 관련된 주들이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저가폰 시장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웨이가 못 파는 것은 둘째치고 뭐 인도와 싸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가 날개를 피기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중저가폰 시장이 동남아 시장을 포함한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센싱 기술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미래 성장까지도 카메라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좀 강한 탄력으로 올라온 것은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조금 더 함께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다음은 어딘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네. 풍력이 갔고 그러니까 태양과 풍력이 갈 때 그래서 확산되면서 뭐 전선이며 뭐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로 가서 또 네. 여기서 확산이 돼서 뭐 경량화라든지 자율주행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 다음은 어디일까 했을 때는 IT 쪽을 그러면 보세요. IT 반도체 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테마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변동성은 크게 나오거든요. 이게 장이 한번 쉬기 직전에 나오는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수는 저는 큰 폭의 하락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심리적 고점은 나오는 시그널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전업 투자자 하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장은 무조건 코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친구는 굉장히 풋 매매를 인버 고퍼스 투자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네. 그래서 왜 코리아 그랬더니 이유를 말 안 하고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묻지마 식으로 모든 이들이 코를 외치는 걸 보니 그리고 이제는
그냥 좋은 거 말고요. 다음 주 안에 2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뭐 없나요? 뭐 이런 뉘앙스의 질문들을 좀 받습니다. 손실보다 이제 수익만 생각하는 네,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군요. 그래서 심리적인 단기 고점의 시그널들이 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 말을 결론을 짓자면 삼성전자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는 받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종목은 잘 가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불어나지 않는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음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사실 그런 장 아니에요? 지금 그런 장이에요. 네. 진짜입니다. 저 수소차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진짜입니다. 5G 계속 갖고 있었으면 저는 계속 이 시장에서는 이제 그 계좌는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다음이 5G가 들어가 있네요. 5G는 저는 계속 트레이드 네. 봐야 되는 섹터 안에 5G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매매 텀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드러지게 찝을 종목이 없어서 팹립스라든가 IP 칩 기술이라든가 뭐 후공정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갖다 이유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최근에 붙은 것이 정부 전략에 맞춰서 인공지능 반도체 정부가 투자한다, 1조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텔레치스랑 NCN이라는 종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소형주 단에서도 쭉 놀 수 있어서 저 여전히 칩셋 미디어 예, 이 비디오 나옵니까? 기술에 대한 IP 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되게 뭐 증강현실이 됐든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다양한 산업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이쪽 안에서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차 관련주들 어저께 자율주행주들이 한번 뻗쩍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와 관련된 미래차 수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미래차와 관련돼서 붙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여기저기서 좀 두서없이 나타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의 테마가 좀 앞으로는 좀 관심을 네. 갖고 이 안에서 답을 쳐. 근데 뭐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되게 비겁한 의심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대북주 의심. 대북준 빼놓을 수 없었나 봐요, 북한 아저씨. 네, 어저께 제가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단기적인 뉴스는 한번 나올 수 네.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간단히 이제 요약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현금 비중 늘렸는데 어차피 현금 갖고 있을 거에는 현금의 30%는 대북주를 하나 껴서 어저께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에서 체제가 김여정 부부장 체제로 넘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한번 양쪽이 폼페이오와 뭐 이렇게 요 정도의 만남 정도로 얘기하는 가짜라는 분위기 정도는 충분히 한번 대선 전에는 한번 나올 수 있는 카드지 않나? 그런데 시장은 테마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하니 네. 좀 가벼운 뉴스에 좀 탄력은 좀 크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차피 현금 가지고 붙어서 일부는 뭐 아난티 정도 뭐 이런 건강에 관련 뉴스들은 네. 작은 뉴스에 크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에 대한 섹터와 또 대북주는 좀 의심이긴 하지만 네. 한켠에는 담아간다라고 이야기 주셨다면 종목 픽으로는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해볼까요? 자동차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이고요. 무거운 종목 가지고 네, 오셨어요. 무거운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만도라는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요. 어저께는 만도가 오르면서 자율주행이 한번 훅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적으로는 2분기 적자 전환했어요. 공장 가동률이 뭐 중단되고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시장에서 당연히 기정사실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에 급등이 한번 있었죠. 시장이 미래차로 바뀐다.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제 한원 시스템이 한번 시장의 수급을 확 빨아들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미래차가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줘야 될 때 한원 시스템은 거기에 틀림없이 반응을 했다라는 점. 두 번째, 기간 조정을 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줬다라는 점.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전기차하고 지금 수소차까지 다 갔잖아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통합 열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열에 대한 부분을 공조 시스템을 해야 될 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볼보에다 납품하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저는 전기차는 유럽을 보거든요. 유럽에서 이제 틀림없이 인프라, 뭐 재정 정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기차의 많은 부분을 올인하게 될 때 거기에 함께 커나갈 수 있음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응도 보였고 가격 조정도 좋고 앞으로 갈 길이 틀림이 없다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시총이 다소 무겁다라는 것은 제가 시장에서 이제는 소형주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 안에서 네. 대형주를 좀 덩치 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원 시스템을 충분히 담아가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의 한 점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선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네. 손절가는 12,000원 선 잡아주셨네요. 오늘 주주의 세계 통해서 또 오후장의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